성인의 평균 어깨 너비보다 고작 20cm 더 긴 너비 70cm 정도의 파이프. 그 안에 5명의 남자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파이프 안에서 들리는 건 고통스러워하는 신음뿐이었고 몇 초 파이프 안의 공기는 줄어들어갔죠. 그런데 당장 몇 분 뒤에 숨을 못 쉴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 속이 아닌 밖에 말이죠. 2022년 2월 25일 카리브 제도에 위치한 포인트 A 항구의 6번 정류소에 베테랑 다이버 5명이 모였습니다. LMCS 소속 다이버인 카즘 알리 주니어와 파이잘 쿠르반, 리시 나가사루와 유서프 헨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부드람은 페어리아 퓨어 트렌딩 컴퍼니의 하청을 받아 정유시설 중 하나인 석유 파이프를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석유 파이프 정비 작업은 파이프 내부와 외부에 있는 균열 같은 걸 점검하거나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리 및 교체하는 일이었는데요. 파이프가 해저에 있기 때문에 작업이 매우 어렵고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에 들어갈 만큼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6번 정유소에 모인 다이버들은 이미 이런 일을 질리도록 겪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기에 이 작업도 이전에 수십 수백 번 해온 다른 작업들처럼 수월하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줄만 알았죠. 오후 2시 40분 큐브 모양 다이빙벨 안에 몸을 실은 5명의 다이버. 이 다이빙벨이 파이프에 연결되면 공기압력 포켓이 바닷물을 밀어내 다이버들이 잠수복을 벗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이날 이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바로 파이프 끝쪽에 있는 팽창 플러그를 수거하는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팽창 플러그를 유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팽창 플러그는 주로 파이프라인 작업에서 석유 유입을 차단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설치된 거였는데 작업 일정에 따라 팽창 플러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이버들은 착실하게 플러그를 제거한 뒤 나머지 작업을 하려고 했죠. 다이빙벨 안에서 산소통을 포함한 장비를 벗은 뒤 밸브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방금 전까지 빛이 환했던 다이빙벨이 있었는데 사방은 어두컴컴했고 심지어 눈을 뜨려고 하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지도 죽은 건지도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소용돌이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저 멀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암흑 속에서 동료를 찾는 목소리였죠. 다이버들은 천천히 인원을 파악했고 동시에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끝내 다이빙벨에 있던 5명 모두 해저를 따라 있는 너비 76cm의 U자형 파이프라인으로 빨려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이 파이프로 빨려 들어갈 때 걸린 시간은 고작 90초. 이 원인은 모두 이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팽창 플러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이빙벨 내부와 반대편에서 저압 공기를 강하게 받고 있던 플러그가 밸브를 풀자마자 압력 차이로 인해 반대편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다이빙벨에 있던 5명 모두 데리고 간 거죠. 석유를 하역하는 6번 파이프에서 운송해야 하는 5번 정류소로 따라 나 있는 기다란 파이프. 그 관 어딘가에 5명의 다이버들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암담하기만 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은 다이버 전원이 함께 밀려 들어온 공기가 만들어낸 에어 포켓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였고, 나쁜 소식은 다이버 대부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크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탈출하기 위해선 일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마지막 기억을 쥐어짜내 분명 파이프로 빨려 들어올 때 머리부터 들어왔고 그 때문에 다이빙벨이 있을 뒤로 기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4사람은 모두 다리부터 빨려 들어갔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제일 앞에 있던 크리스가 선두가 돼
다섯 사람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끌어주면서 좁디 좁은 파이프관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버들은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 파이프관의 길이는 무려 366m. 이 길이는 성인의 평균 걸음거리로 쉬지 않고 내리 5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5명은 약 249m인 63빌딩의 높이와 에펠탑의 높이보다도 긴 통로를 기어서 가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숨이 턱하고 막힐 만큼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이 파이프 안에 숨쉴 공기조차 거의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안 그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주변은 온통 기름이 섞인 물뿐이었고 심지어 초조하고 두려운 만큼 다섯 사람에게서 빠르게 내뱉어지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들이 숨쉴 수 있는 시간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파이프 길이의 절반을 가기도 전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두에서 기어가고 있던 크리스의 손에 뭔가 잡혔는데요. 눈앞은 캄캄했지만 이 촉감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몸처럼 익숙하게 더러운 산소 탱크였기 때문이었죠. 다이빙벨에서 같이 빨려 들어온 장비 중에 하나도 아니고 무려 2개의 산소 탱크를 발견하게 된 5명은 서로 조금씩 산소 탱크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크리스의 바로 뒤에 있던 카짐과 유제프가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건 그런 두 사람의 뒤에 있는 리씨와 파이잘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 선두에 있던 크리스뿐이었고 크리스는 나머지 4사람에게 5명의 목숨을 건 결정을 제안했죠. 그건 크리스가 산소 탱크 2개 중 하나를 가지고 혼자 파이프를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4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크리스에게 산소 탱크 하나를 건넸죠. 그렇게 한순간에 유일한 희망이 된 크리스는 산소 탱크와 함께 동료의 목숨이란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파이프관을 기어가면서 순간 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것보다 차라리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방법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한참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산소 탱크의 산소를 마시는 순간 다이버로서의 그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그는 남아있던 마지막 한 모금의 산소까지 모두 들이마셨고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지옥의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이프 내부에서 울리는 그의 숨소리가 거의 넘어가려고 할 때쯤 앞으로 밀고 가던 빈 산소 탱크의 앞에 뭔가 걸리는 거죠. 더듬거리면서 파이프 바닥을 짚던 크리스는 손에 익숙한 촉감이 느껴지자마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파이프로 빨려 들어왔던 다른 산소 탱크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찾은 산소 탱크와 다르게 호흡기에 마우스피스가 없었지만 크리스는 숨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름에 뒤덮인 호흡기 전체를 입안에 밀어넣고 호흡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순간에도 한 줄기의 희망이 크리스를 찾아왔죠. 산소 탱크를 챙긴 크리스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심지어 한참을 기어가던 그의 앞에는 다시 에어포켓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 때문에 지친 그는 에어포켓 안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지만 그에겐 두고 온 4명의 동료가 있었기에 크리스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파이프관을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이프의 끝으로 이어진 입상관에 다다르게 됐죠. 그때 어깨 너머에서 크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파이프관을 따라 들려왔습니다. 그건 크리스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따라서 온 파이잘의 목소리였는데요. 동료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뒤쫓아온 파이잘이 크리스를 부른 건 입상관을 올라가기 전에 그 끝이 6번 파이프 통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5번 파이프 통로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만약 6번 파이프 통로라면 이 끝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이빙벨로 이어질 거고 5번 파이프라면 크리스를 포함한 다이버 전원이 막다른 파이프 통로 안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파이잘의 목소리를 들은 크리스는 입상관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파이잘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친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전원 생존할 가능성을 줄이느니 차라리 빨리 결과를 확인하는 게 나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크리스는 헤엄쳐 위로 올라갔고 그 끝에는
다이빙벨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극심한 체력 저하와 탈수 상태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다이빙벨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파이프에 갇힌 동료들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다이버들이 연락이 끊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텐데 파이프라인 외부에는 의료진이나 구조대가 아닌 페어리아 측 관계자들만 보였죠.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크리스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를 발견한 페어리아 관계자들은 크리스를 보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료진이 도착했고 크리스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의료진에게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드디어 살았다는 벅찬 감정과 곧 구조를 통해 나온 동료들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또다시 해저 저 아래까지 처박히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문제의 파이프라인이 위치한 정류소와 해저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업체인 페어리아 퓨어 트렌딩 컴퍼니에서 크리스가 탈출하기 전까지 다른 다이버들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와 다이버가 속한 회사인 LMCS는 다른 다이버들을 파이프가 있는 해저로 보냈고 다이버들은 파이프 외부를 두들기며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네 사람은 아직 지옥 같은 파이프 안에서 살아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리아 컴퍼니는 구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 인력이 아닌 외부 전문 구조팀의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안정상의 우려, 추가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죠. 그렇게 페어리아의 매정한 거부 아래 파이프관 안에 남은 4사람은 크리스의 구조 요청으로 머지않아 탈출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질식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사건 발생 5일 후에서야 해양 구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수습 작업이 시작됐고 3일에 걸쳐서 알리, 파이잘, 리시, 유서프는 시신이 되어 파이프관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물과 기름으로 오염돼 그들이 정확하게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었는데 가장 끔찍한 건 4사람이 사건이 발생하고 3일째인 28일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4사람은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경험했어야 할까요? 이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파이프라인의 소유주인 페어리아 퓨어 트렌딩 컴퍼니를 비롯해 하청업체였던 LMCS와 그의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혐의로 총 15건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페어리아 측에 있었는데 구조작업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참사의 시작이 바로 이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이버들을 파이프관 속으로 끌어들인 팽창 플러그를 기억하시나요? 이 팽창 플러그는 많은 관리가 필요한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동반되는 장치인데요. 페어리아는 이 문제의 팽창 플러그를 사건 발생 2주 전에 새로 설치했죠. 페어리아는 이 파이프라인의 소유주이자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작업을 맡기기 전 팽창 플러그에 대한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을 먼저 해야 했는데 페어리아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 다이버들에게 무조건 제거부터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어리아를 포함해 기소된 모든 기업과 관계자는 무죄를 주장했고 2023년 12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개시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인 크리스토퍼 부드람은 당시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An unbelievable nightmare. Your eyes burning. Every time you try to open your eyes, it's burning. You're pitch black, you can't see nothing. Everything inside me open, a rescue was going on. Nobody was making an attempt to rescue me. 페어리아의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지연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업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되었고 2025년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됐죠. 또한 페어리아의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은 돌아올 10월 9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 밖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유족과 생존자에게 각각 2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과 내 동료가 기름 낀 파이프관 안에서 구조될 희망도 없이 천천히 죽었다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 테죠. 해외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문제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도 대기업 소재의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건
갑의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의 귀함을 모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남은 카리브 해역 다이빙 참사 재판에서 나올 결과가 유족과 동료를 잃은 크리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는 결과로 나오길 바랍니다.